네, 안녕하세요. 윤기세입니다. 자, 오늘 메모리 유기화학 2 첫 시간입니다. 오늘은 12장부터 질량분석법과 그 다음에 적외선 분광법 이런 식으로 해서 12장부터 진행을 할 거거든요. 일단 뭐 대략적으로 말씀해 드리면 이 메모리 유기화학 2는 12장부터 24장까지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유기화학 1 같은 경우에는 1장부터 메모리 기준으로 1장부터 11장 정도까지 진도가 나가는 부분이 이제 대부분의 학교가 그런 식으로 진도를 나가고, 그리고 여기 있는 12장 같은 경우에는 12장부터 24장까지는 보통 일반적으로 유기화학 2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몇몇 학교 같은 경우에는 유기화학을 좀 더 세분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유기화학 1, 2, 3로 진행을 하기도 하지만, 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좀 화학을 좀 정밀하게 배우는 이제 뭐 인서울의 4년제 학교 요런 데만 이제 좀 그런 식으로 좀 나눠 가지고 배우고요. 대부분 이제 뭐 이렇게 두 개로 쪼개 가지고 배우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유기화학 2 같은 경우에는 12장부터 24장까지 진행을 할 거다. 요렇게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2장부터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합시다. 여기 12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질량분석법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적외선 분광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질량분석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메스 또는 이제 메스 스펙트로스코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적외선 분광법 같은 경우에는 IR 또는 이제 IR 스펙트럼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형태들 여러분들한테 쭉 다 얘기를 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12.1부터 12.4까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뭡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메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12.5부터 12.8까지는 IR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그 메스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메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원리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데, 일단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을 한번 보시죠.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시료를 집어넣어요. 내가 미지의 분자를 합성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시료를 기화시켜 가지고 집어넣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온화 전자쌀이라고 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전자빔이라든지 또는 레이저라든지 이런 걸 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전자빔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자빔을 쏘게 되면 그러면 얘가 분자가 토막이 쳐집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에너지로 CC 결합을 끊어버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분자가 이런 식으로 토막이 쳐지게 되고, 그래서 그 토막 쳐진 분자가 이렇게 슬릿을 통과하게 돼요. 자, 그렇게 하면서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어떻습니까? 여기는 자기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자기장에 의해서 여기서 전기장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장이 발생하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토막 쳐진 이 분자들이 무게에 따라서 많이 휠 수도 있고 적게 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지금 때리는 검출판의 위치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우리가 컴퓨터로 데이터 처리를 해가지고 매스 스펙트럼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얘들이 이제 이제 여기는 자기장에 의해서 전기장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뭡니까? 전기장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 전기장이 그 전기장에 따라 가지고 무거운 애들은 적게 휘어지고, 그 다음에 가벼운 애들은 많이 휘어진다. 그래서 가벼운 애들이 많이 휘어져서 요 빨간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무거운 애들 같은 경우는 적게 휘어져 가지고 요 파란색 위치를 때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다른 위치를 때리면서 얘들 같은 경우에는 스펙트럼이 이렇게 다르게 나오는 그런 기본적인 원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되니까 필기를 하면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만약에 요런 애라고 생각을 할게요. 자, 요거 우리 여러분들 알다시피 프로판입니다. 자, 그러면 이 프로판에다가 여기서 전자빔이라든지 또는 이제 레이저 이런 애들을 쏘게 되죠. 근데 여러분들은 레이저는 그냥 패스를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뭐 말디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우진 않을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전자빔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들은 여기서 강력한 에너지를 통해서 여기는 이 결합을 절단을 시켜요. 자, 그렇게 하면서 얘들은 이렇게 두 가지로 쪼개질 수 있는데, 첫 번째 가능성은 일단 CH3, CH2 플러스와 그 다음에 CH3 땡을 만듭니다. 이 땡이라는 건 요거 홀전자
여러분들 다들 알고 있죠? 뭐라고 하죠? 라디칼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전자가 나오게 되거든요. 전자빔으로써 온 이 전자는 그냥 생략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들이 이렇게 갈라질 수 있는 이유 자체가 뭐냐면 여기에 지금 결합. 자, 이 결합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전자가 몇 개 들어가 있어요? 2개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 그냥 단순히 결합을 쪼갠다라고 한다면 원래 여러분들 알다시피 단일 결합 같은 경우는 내가 전자를 하나 줄 테니까 너도 하나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다.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지금 전자가 2개 들어가 있고 그러면 그냥 단순히 결합을 쪼갰을 때 여기에 홀전자 들어가고 여기도 홀전자 들어갈 건데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전자빔을 통해 가지고 얘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전자가 이렇게 분리가 되게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여기서 뭘 볼 수 있다? 양이온을 관측할 수 있고 그리고 라디칼 분자를 관측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 하나 전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에서 또 이제 쪼갰을 때 자, 어떻게 또 행동을 할 수 있냐면 이런 식으로 CH3가 플러스를 띠는 양이온으로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리고 CH2 CH3 자, 여기에 라디칼. 그래서 얘가 양이온과 라디칼의 역할이 당연히 바뀔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전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양이온 그 다음에 여기는 라디칼 그리고 마지막에 전자. 자,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누구만 검출이 되냐면 요거를 여러분들 좀 약간 이해가 좀 잘 가도록 모식화를 시켜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휘어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여기가 검출판. 자, 그럼 여기가 검출판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전기장이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세 가지 입자들이 여기를 쭉 통과해서 온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장에 의해서 얘들이 휘게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라디칼은 여기 가서 소멸이 됩니다. 왜냐하면 라디칼은 중성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한 영향을 안 받거든요. 그래서 여기 벽에 부딪혀 가지고 소멸이 되고 그리고 전자 같은 경우에는 요거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내가 이거 고쳐줄게요. 잠시 헷갈렸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 자, 그래서 일단 여기 바뀌더라도 마찬가지로 여기 가서 지금 라디칼은 중성이라 가지고 그냥 벽에 붙여서 소멸이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에 의해서 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쪽으로 뭐가 휘게 되냐면 전자가 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자가 휘게 돼 가지고 얘는 요 밑으로 내려가 버리고요. 여기 있는 이 마이너스, 얘가 중요하죠. 자, 여기 뭐가 있다? 양이온이 2마리가 있다. 자, 그러면 이 양이온들은 어떻게 여기 있는 마이너스 쪽으로 휘게 되는데 얘들이 이렇게 많이 휘어가지고 여기를 때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적게 휘어가지고 여기를 때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는 뭐다? 무거운, 이제 여기는 많이 휘었다, 그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가벼운 애들, 가벼운 토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토막은 많이 휘어가지고 요 안쪽을 때리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무거운 애들 같은 경우에는 바깥쪽을 때리게 돼요. 무거운 토막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쉽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여기서 이렇게 탁구공을 이렇게 굴려요. 그래서 탁구공 굴릴 때 내가 여기서 후 이렇게 불어버리면 탁구공의 방향이 많이 휩니다. 왜? 탁구공은 가볍기 때문에요. 자, 그런데 여기다가 야구공을 굴려요. 내가 후 불어봤자 야구공의 진행 방향은 그렇게까지 많이 꺾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진행 방향이 많이 꺾이는 애들은 내가 금방 얘기했듯이 가벼운 애들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진행 방향이 적게 꺾이는 건 무거운 애들이 될 거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때리는 위치가 달라져 가지고 우리가 스펙트럼을 다르게 얻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이렇게 토막을 친 걸 가지고 우리가 질량을 어떻게 알아내냐? 여러분들 여기서 보셨을 때 얘는 뭡니까?
C2H5 플러스예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요 질량은 얼마다? 탄소 2개면 12짜리 2개, 24다, 그죠? 24에다가 5 더하면 29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얘가 29 라인에 이렇게 검출이 됐다는 걸로 해서 이렇게 픽이 이렇게 솟아오르게 돼요.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CH3 플러스,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거는 그대로 볼게요. CH3 플러스는 탄소 하나에 수소 3마리, 그렇게 해서 얘는 15 픽에 15 라인에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29하고 그 다음에 15하고 2개 더했을 때 전체 얼마다? 얘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44가 나오게 되고, 실제 프로판의 분자량 같은 경우에는 얼마입니까? 44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토막 쳐져진 질량을 합했을 때 이런 식으로 전체 질량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 전자 떨어져 나왔잖아요. 그래도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전자의 질량은 너무나 미미해서 거의 뭐 무시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토막인 29와 15를 더해서 전체 44. 그러면 얘는 전체 1몰당 질량 44와 일치하는 형태를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분자를 보셨지만, 우리가 뭐 만약에 내가 새로운 화합물을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얘들이 굉장히 좀 복잡한 분자가 나올 수 있겠죠. 이 복잡한 분자도 이런 식으로 토막을 쳐가지고 여기에 대한 상대적인 질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픽을 분석해가지고 얘들이 픽을 이제 나오는 애들을 전체적으로 합했을 때, 그랬을 때 얘들 같은 경우는 전체 질량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무슨 원리인지 알겠습니까?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원리 잘 이해하시고, 그리고 스펙트럼 여러분들이 좀 잘 분석하실 수 있으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분자의 질량을 측정해서 분자량을 결정하는 거, 그래서 질량 분석법, 매스 스펙트로스코피 또는 이제 그 결과물. 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질량 분석계는 매스 스펙트로스코피고, 그리고 우리가 이걸 측정해서 결과물을 얻습니다. 그걸 이제 매스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걸 줄여가지고 이제 매스를 찍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에서 구성 요소는 일단은 이온화 공급원, 그 다음에 뭐 질량 분석기, 그 다음에 검출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뭐 굳이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제가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토막이 쳐져지고 요 중에 양이온만 검출하고, 그 다음에 이 양이온의 토막의 질량을 합했을 때 전체 질량이 나올 수 있다. 요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보셨을 때 어떻게 된다? 유기분자에다가 여기에서 전자빔을 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여기에 양이온과 라디칼, 그 다음에 전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요렇게 우리가 나와 있는 형태를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요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금방 얘기를 했던 이겁니다. CH3, CH2, CH3. 자, 이거 프로판에 대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토막이 이렇게 딱 잘라지면서 여기 있는 애는 29, 여기 있는 애는 15,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얘 있죠? 엠퍼지. 자, 엠퍼지가 도대체 뭐지?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전하량 대 질량을 얘기하는 건데, 보통 일반적으로 여러분들한테도 얘기를 해드렸지만 얘 요렇게 나왔다, 그죠? C2H5 플러스.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G는 여기가 플러스 1이에요. 그래서 플러스 1이 들어가고 여기 있는 질량은 29란 말이에요. 그래서 29다. 얘를 엠퍼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뭐 CH3 플러스, 얘도 마찬가지죠. 얘는 뭡니까? 전체 전하량이 플러스 1, 그리고 얘는 현재 15. 그래서 15가 나오게 되고 여기서 엠퍼지는 15다. 자, 전체적으로 얘는 일가 양이온이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만 생각해줘도 된다? 여기 있는 요 질량만 생각해줘도 여기에 위치가 어딘지 여러분들 충분히 파악하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엠퍼지가 29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29짜리가 지금 여기 보세요. 상대적인 존재비거든요. 상대적인 존재비가 100이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29짜리가 제일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15짜리는 어디 있는데요? 15짜리는 여기 있네요. 요게 15예요. 15는 상대적인 비율이 이렇게 적게 나오는 그런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29짜리는 많이 나오고 15짜리는 적게 나오는 이 이유가 뭘까? 양이온의 안정도.
이 양이온의 안정도는 제가 유기화학 1에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렸거든요. 혹시라도 유기화학 1을 안 배운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양이온의 안정도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탄소 양이온에 대한 안정도.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메틸, 자, 플러스 이렇게 나와요. 자, 메틸 양이온이라고 얘기하는데 얘가 가장 불안정합니다. 자, 왜냐하면 얘가 지금 전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자를 이렇게 끌고 와야 되는데 해봤자 여기 있는 전자, 맞죠? 수소가 줄 수 있는 전자가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를 이렇게 밀어줘야 요 탄소 양이온이 그나마 안정이 될 수 있는데 수소가 해봤자 전자 한 개씩밖에 안 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른 거에 비해서 얘는 굉장히 불안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요거보다는 누가 더 안정하다? 여기에 메틸기가 하나 달려있는 얘가 더 안정하거든요. 자, 그래서 요걸 이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여기를 우리가 알킬기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요 탄소 옆에 알킬기 한 개 달렸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부르죠. 1차 탄소 양이온이라고. 자, 그러면 1차 탄소 양이온은 얘를 뭐 때문에 안정화시켜 줄 수 있냐? 자, 그러면 여기에 CH3 이렇게 그렸을 때 두 가지로 안정화를 시켜줄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자, 어떻게 두 가지로 안정화 시켜줄 수 있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얘는 sp2 혼성하고 얘는 sp3 혼성화예요. 자, 여기서 뭐가 차이 난다? S 캐릭터라는 게 차이가 납니다. 자, 얘는 SE 비율이 33%고 그 다음에 얘는 SE 비율이 25%예요. 자, 얘는 어떻게 33%가 나오냐면 S하고 P 두 마리에서 전체 오비탈 3개인데 그 중에 S가 하나를 차지한다. 그러면 3개 중에 하나가 S다. 3분의 1이죠. 그렇기 때문에 SE 비율은 33%. 그 다음에 sp3는 총 4개의 오비탈이에요. S 하나랑 P 3마리. 그래서 총 4개의 오비탈 중에서 S가 하나를 차지하기 때문에 4분의 1, 즉 25%를 차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상황에서 뭘? S 캐릭터가 큰 놈이 전기 음성도가 크다, 그죠? S 캐릭터가 크면 S 쪽으로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S가 P보다는 원자핵 쪽에 좀 더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자를, S에 있는 전자를 이렇게,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간단하게 얘기해서 S가 어떻게 됩니까? P 오비탈보다는 좀 더 원자핵에 가까이 있다. 전기 음성도가 크다. S에 있는 여기는 전기 음성도가 큰 거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이렇게 끌고 오는 거.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네요. S 캐릭터는 누가 더 크다? 여기는 sp2가 더 크다. 좀 더 원자핵 근처로 오비탈이 들어와 있다. 즉 전자가 좀 더 원자핵 근처로 들어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거는 이제 전기 음성도가 큰 거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제가 유기화학 1에도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S 캐릭터가 크면 전기 음성도가 크다. 그러면 전기 음성도 누가 더 커요? S 캐릭터가 큰 sp2가 더 크죠? 그래서 이 S 캐릭터 차이에 따른 전기 음성도 차이, 그러면 전자를 이렇게 밀어줄 수 있다는 거죠. 전기 음성도가 큰 쪽이 전자를 끌고 오니까 결국은 여기에 S 캐릭터가 작은 쪽이 전자를 밀어준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메틸기가 전자를 밀어준다. S 캐릭터 차이에 의해서. 맞죠?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또 하나 더 뭡니까? 하이퍼 컨주게이션. 여기에 지금 비어있는 이 p 오비탈이 있는데 여기는 CH 있죠. 여기는 CH가 이렇게 슬그머니 옆으로 이렇게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있는 전자쌍을 여기 있는 비어있는 플러스를 띄고 있는 여기 이 p 오비탈에 슬그머니 이렇게 넘겨줄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여기 있는 탄소 양이온을 또 안정화시켜준다. 자, 그래서 메틸기는 결국은 이거네요. 탄소 양이온을 어떻게 안정화시켜줄 수 있다? 첫 번째, S 캐릭터 차이에 따른 전기 음성도 차이로 전자 밀어주면서 안정화시켜줄 수 있고 두 번째는 하이퍼 컨주게이션으로 안정화를 시켜줄 수 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탄소 양이온 옆에 이런 알킬기가 들어가 있으면 안정화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이제 형태로 해서 알킬기 한 개 붙었을 때 안정하다. 자, 그러면 알킬기가 2개 붙으면 더 안정하겠죠? CH3H 플러스. 자, 이걸 이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2차 탄소 양이온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요거랑 동급이 있었다, 그죠? 이 동급이 뭐였었어요? 1차 알릴, 그 다음에 1차 벤질.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1차 알릴은 요렇게 생겼다, 그죠? CH3, 그 다음에 CH, 이중결합에 CH2. 자, 여기를 요렇게 할게요. C, 여기 H, H. 자, 요거 따르게 그립시다. CH2, 요렇게 C 하고 나서 H하고 C, H, H 플러스.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공명을 통해서. 자, 여기 있는 요 파이 전자가 이렇게 이동하면서 여기는 플러스를 메꿔줄 수 있다. 그래서 공명 통해 가지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CH2, 그 다음에 CH, CH2 하고 나서 여기 플러스 생길 수 있는. 그래서 공명을 통해서 얘들 뭡니까? 그 탄소 양이온을 안정화시켜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 전체가 R1이고 요 탄소까지 포함해서 R1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알킬기가 한 개 붙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1차 R1 양이온이다.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이제 동급으로 1차 벤질 양이온을 또 볼 수가 있거든요. 플러스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얘도 공명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탄소 양이온을 안정화시켜 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얘도 마찬가지로 1차 벤질. 자,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 이거보다 더 안정하면 이제 3차가 더 안정합니다. 3차 탄소 양이온. 3차랑 동급이 2차 R1. 자, 2차 R1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얘 같은 경우는 여기에 CH3가 하나 더 들어가면 돼요. 아무래도 CH3가 들어가면 내가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S 캐릭터와 하이퍼 컨주게이션으로 좀 더 탄소 양이온을 안정화시켜 줄 수 있다. 자, 그리고 요거랑 거의 또 동급이 2차 벤질이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요것도 공명을 통해서 그리고 여기 뭡니까? 그 내가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S 캐릭터하고 그 다음에 하이퍼 컨주게이션으로 또 안정화를 시켜줄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뭡니까? 얘가 3차 R1, 3차 벤질. 요렇게 탄소 양이온의 안정도가 얘기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이거보다 뭐 더 안정한 거 알파 알콕시도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 뭐 그것까지는 여러분들이 굳이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들은 이렇게 안정도를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자, 그렇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여기서 이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가 지금 뭐다? 여기 있는 얘가 CH, CH3H 플러스입니다. 맞습니까? 이게 여러분도 알다시피 C2H5 플러스예요. 맞습니까? 이게 뭐다? 1차 탄소 양이온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겼죠? CH, H, H 플러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뭐다? 메틸 양이온이에요. 그래서 1차 탄소 양이온이 좀 더 안정하다, 그죠? 안정하니까 메틸에 비해서는 좀 더 안정하니까 얘가 존재비가 더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그 1차 탄소 양이온에 비해서는 불안정하죠. 내가 금방도 얘기했어요. 안정도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메틸 양이온, 1차 탄소 양이온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불안정한 건 조금 나오고 안정한 건 상대적으로 많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서 일단은 쪼개질 때 쪼개져서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질 때 얘가 엄청 많이 생성이 되고 이 라인이 엄청 많이 생성되고 이 라인은 조금밖에 안 만들어진다 이거예요. 이건 뭐 때문에 그렇다? 탄소 양이온의 안정도에 따라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상대적인 존재비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중에서 가장 안정한 탄소 양이온이 존재비가 제일 크고 여기는 무조건 100을 찍어버립니다. 항상 제일 안정한 탄소 양이온이 100을 찍게 되고 요런 이제 100을 찍는 애들을 우리는 이렇게 불러요. 베이스 픽이라고. 자, 여러분들 그냥 내가 한글로 할게요.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주봉우리. 여러분들 한글로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안정한 탄소 양이온, 얘가 존재비가 제일 크고 요렇게 100을 찍는 얘가 우리는 주봉우리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는 뭐라고 얘기해요? 요거는 따로 지칭하는 말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얘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런 식으로 100을 딱 찍는 제일 안정한 탄소 양이온. 그래서 여기를 주봉우리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뭐 따로 지칭하는 말은 없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또 뭐가 나옵니까? 엠퍼지가 44짜리가 나오죠.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분자 이온이라고 하거든요. 자, 분자 이온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거예요. CH3, CH2, CH2, CH3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얘 여기서 이제 전자빔을 쏩니다. 전자빔을 쐈을 때 N 플러스가 돼버려요. 그리고 전자가 나온다. 이 N 플러스라는 것 자체가 CH3, 그 다음에 CH2, 그 다음에 CH3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여기 라디칼도 있긴 한데 그냥 그거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통째로 분자 자체가 양이온이 돼버린다. 여기서 어딘가 전자가 하나 빠져있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자량 자체를 요렇게, 그러니까 분자 자체에서 전자가 하나 빠지고 나서 양이온이 되면서 여기 44를 기록한 애들도 나오게 된다. 그러면 얘들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어미봉우리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페런트 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주봉우리하고 어미봉우리 이런 식으로 지칭하는 말들만 있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별도로 여러분들 이름을 안 붙여도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봉우리는 항상 탄소 양이온, 제일 안정한 탄소 양이온이 이렇게 100을 찍으면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요 형태에서 뭐 어미봉우리 이렇게 나타나는데 어미봉우리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얘가 만약에 쪼개졌을 때 굉장히 안정한 탄소 양이온을 잘 만든다면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여기 있는 주봉우리 비율이 굉장히 크겠죠. 자, 이렇게 돼버리면 어미봉우리의 비율은 점점 낮아지게 되고 그렇게 돼버리면 결과적으로 어미봉우리가 안 나타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상대적인 존재비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버리면 그러면 어미봉우리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여기 어디입니까? 여기 탄소 양이온에 대한 안정도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가면 갈수록 점점 안정해지는데 만약에 혹시라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거 말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3차 알릴이라든지 3차 벤질 하긴 요 정도까지도 괜찮기도 해요. 3차 탄소, 2차 알릴, 2차 벤질, 그 다음에 이제 3차 알릴, 3차 벤질 이런 애들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얘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안정한 탄소 양이온이 생성됐을 때 그러면 그 안정한 탄소 양이온이 어마어마한 비율로 만들어지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페런트 픽이 묻혀가지고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안정한 탄소 양이온을 주로 만들려고 하지 얘들이 이렇게 불안정한 형태의 내가 금방 얘기했던 이런 형태의 분자 이온 이런 것들 잘 안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어쨌든 분자 이온이 나오면 굉장히 편하긴 한데 그런데 이제 얘가 만약에 안정한 탄소 양이온이 만들어졌을 때는 이제 안정한 탄소 양이온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질 때는 이 분자 이온이 안 나올 수도 있다. 즉 분자 이온에서 어미봉우리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어쨌든 얘들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방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1차 탄소 양이온 뭐 이거 그렇게까지 많이 안정한 건 아니다. 그죠? 뭐 이거보다 훨씬 더 안정한 애들 많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1차 탄소 양이온 이런 애들 만들어지면 주봉우리하고 어미봉우리하고 이렇게 같이 보는 경우가 많지만 하지만 얘들이 점점 탄소 양이온이 안정해짐에 따라서 얘들이 존재비가 커지면 자연스럽게 얘의 상대적인 존재비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분자 여기 나와 있는 뭐 내가 금방 얘기했던 분자 이온 또는 이제 여기 해당하는 어미봉우리 이런 것들이 묻혀서 안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이제 알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그래 이거 15하고 29하고 그 여기 44 나오는 건 알겠다. 근데 옆에 이거 짜잘한 애들은 뭐지? 이런 애들? 여기는 어차피 패스. 여기는 패스하고 여기 짜잘한 애들 이거 도대체 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죠. 이 짜잘한 애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런 애들이 좀 있어요. 뭐냐면 동이온소.
자, 여러분들 얘들 같은 경우는 분자 한 개 한 개를 다 이렇게 쪼개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보셨을 때 요런 애들 있죠? 우리가 CH3, CH2 플러스. 자, 이걸 우리는 얘가 29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뭘 얘기하는 거죠? 얘가 탄소가 10이고 수소가 1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29가 나오게 되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얘가 일반적이긴 한데 탄소가 13짜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계 존재비를 따지면 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99% 존재한다고 하지만 얘들은 1% 비율로 엄연히 없는 게 아니라 분명히 존재를 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수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삼중수소는 거의 없다고 쳐도 얘가 질량이인 중수소 이런 애들이 존재를 한다는 거죠. 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또 다른 원소 기호가 있습니다. 듀트리움. 그렇게 해가지고 얘 같은 경우는 중수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얘들은 비율 자체가 얘가 약 98% 정도 되고 얘가 약 2%의 비율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나눠서 생각했을 때, 자, 이렇게 탄소 12와 1에 대한 조합이면 정확하게 29를 기록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간혹 가다가 13이라든지 또는 이제 수소 2짜리가 이렇게 섞이게 되면 그러면 얘들의 질량은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서 얘 같은 경우는 옆에 이렇게 동위원소 존재비에 따라서 조금씩 이렇게 분포를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렇게 큰 픽은 뭐예요? 얘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전자빔이 좀 세다 보니까 얘가 여기 있는 수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날아가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짜잘한 토막들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이 짜잘한 토막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여기 있는 메인 주봉우리라든지 어미봉우리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서 주봉우리를 뗀 나머지 이제 덩어리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매스 스펙트럼을 찍을 때 분자 구조를 알고 찍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분자 구조를 제대로 합성했나 안 했나 이걸 확인하는 그런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분자 구조를 이렇게 딱 보고 아, 그리고 여기서 전자빔을 쏘면 요 자리가 끊어지겠구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어디가 끊어지는지 알고 그 다음에 거기에 쪼개졌을 때 얘들이 질량이 어느 정도 될 거냐.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게 어떤 봉우리를 띌 거냐. 뭐 얘는 굉장히 안정한 탄소 양이온이라서 여기에 주봉우리 형태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토막이 어디 나올 거고 만약에 혹시라도 얘들이 분자 이온으로 했을 때 여기서 어디가 있는지 이런 식으로 찾아보는 형태로. 그래서 결국은 이겁니다. 내가 분자를 합성해 놓고 이 분자가 진짜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분자를 뭡니까? 여러 가지를 뭐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유기화학 전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합성해야 되는 저는 이제 주로 이제 합성 전공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합성해 가지고 얘가 맞는지 아닌지 확인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장에 배울 NMR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찍어보고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매스도 찍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아, 내가 이거 진짜 제대로 합성한 거 맞다 이런 식으로 해서 확신을 얻는 그런 형태로 해서 실험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겁니다. 우리가 매스를 찍는 건 분자 구조를 알고 그 다음에 얘를 합성을 했을 때 얘가 진짜 제대로 합성됐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종이온소 존재비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옆에 짜잘한 애들도 생기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어떻습니까? 이상한 형태로 잘렸을 때 이런 토막들이 보이기도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되는 건 주봉우리하고 주봉우리를 뺀 나머지 토막에 대한 질량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만약에 혹시라도 어미봉우리가 있다면 어미봉우리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알겠어요?